자,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자동차 요소수 대란이 터졌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 요소수가 부족하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나오는 어떤 신형 경유차에, 즉 디젤차에 꼭 필요한 어떤 액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생긴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마치 큰 생수통 같이 해가지고, 저게 실제로는 그런데 굉장히 병이 큽니다. 10리터짜리 병인데 요즘 나오는 경유차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연료로 넣는 그런 경유, 휘발유 이런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연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요소수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차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소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경유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배기가스 환경오염 물질을 상당 부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 이런 신기술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참고로 배경 지식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휘발유차나 LPG차 같은 거는 그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이 매우 적게 나옵니다.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화물차라든지 상용차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 화물차나 상용차들,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경유, 즉 다시 말해서 디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자동차의 특성 때문인데 덩치 큰 화물차들의 경우 무거운 짐을 싣고 초반에 꾹 이렇게 멈췄다가 영차하고 출발하는 그 저속 구간에서의 출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엔진의 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 수백 킬로미터씩 이렇게 장거리 물류 배달,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런 식으로 장거리 수백 킬로미터씩 물류 배달을 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이런 화물차의 특성에서는 휘발유나 가솔린 엔진보다 경유, 즉 디젤 엔진이 이렇게 큰 장점을 발휘해요. 이제 토크랑 힘이 좋기 때문에 그 저속 구간에서 스타트할 때 출발하는 힘이 좀 더 유리하고, 또 배기량이 비슷할 경우 디젤 엔진이 힘이 좀 더 세고, 또 특유의 엔진 구조로 인해 가지고 다소 소음과 진동이 있기는 하지만 장거리를 주행할 때 연비가 같은 급의 휘발유 엔진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물차들의 경우에는 어떤 소음과 진동에도 불구하고 경유,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경유차들의 경우 단점이 배기가스에서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다른 차들, 휘발유차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차들의 그 경유 엔진의 장점은 유지하되 환경 오염 물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오염 물질을 한번 걸러주기 위해서 이 요소수라는 제품이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향이기는 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요즘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의 흐름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최신 어떤 경유차들과 요소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소수라는 게 그러면은 뭐냐? 현대모비스에서 공식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요소수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해서 개발된 그 SCR 장치에 꼭 필요한 촉매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 디젤 차량에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SCR 장치라고 하는 게 달려 나오는데,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수라는 촉매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사진에도 이렇게 제품 광고 사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저감이 되니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요소수 판매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방법도 보면은 이렇게 연료 주입구가 아니라 요소수 주입구가 요즘 경유차에는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요소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서 죄송해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요소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 경유차,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오늘날 경유차를 운행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소수가 갑자기 부족해지고 있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왜 그렇느냐? 요소수가 없으면은 경유, 즉 디젤을 사용하는 화물차들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소수가 없이는 최신 배출가스 기준이라는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일부 차량들의 경우 요소수가 부족하면은 SCR 분사 장치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손상을 주겠죠. 자, 제가 아까 뉴스 방송을 하나 봤는데 어느 그 16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자기 기준으로 이틀에 요소수가 10리터씩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주행거리가 많고 큰 화물차를 운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뭐 한 병만 넣으면은 뭐 한 달은 굴릴 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틀에 한 번이면은 이거는 뭐 거의 휘발유와 경유만큼 연료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없으면은 당장에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운전자들의 생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오겠죠. 자, 다른 뉴스 자료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터뷰를 했던 아저씨의 사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요소수를 10리터 정도 채워봤자 약 700km 정도 운행을 하면은 다시 채워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소수가 부족하면은 1차적으로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고 연료 효율도 나빠지고 무리가 가다가 결국 2차적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이 요소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요소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비용 그리고 효율성이겠죠. 요소수의 원재료가 되는 요소를 가장 쉽고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석탄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가지고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한다라는 거죠. 뭐 굉장히 신기한데. 자, 문제는 최근 이런 요소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이 그 원료가 되는 석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중국과 호주가 서로 무역 갈등으로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은 한 번쯤 경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발생된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 물류 문제에까지 지금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국 내에 최근에는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썼는데 최근 외교적인 문제로 으르렁대고 자존심을 세우느라 호주에 있는 석탄 수입을 안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내 주요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없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조용히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해가지고 항구에다가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인터넷에서 지금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미 산업의 큰 사이클은 한번 제대로 꼬여버렸다라는 거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호주산 석탄은 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석탄이라고 해요. 다만 이것만 쓰면은 좀 아까우니까 여기에다가 중국산 저품질 석탄을 적당히 섞어줘야 이제 화력 발전에 효율적인 비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 호주 석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산 석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게는 자기들의 석탄도 그 나름대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그동안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호주 석탄을 정상적으로 수입해가지고 제때 쓰지 못하자 그 연쇄작용으로 중국 석탄 산업도 이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고 광산들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고 문을 닫고 폐쇄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뒤늦게 다시 석탄 필요하다고 가동하고 석탄 산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해봤자 이미 벌써 11월이고 다가오는 한겨울까지 대대적으로 정상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겨울은 코앞까지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고 기존의 요소를 만들던 석탄, 이제 요소를 만들 때 쓰이던 석탄조차 아깝고 귀해졌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 사용할 요소는 일단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만들지만 적어도 10월 15일부터 수출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는 제한을 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수출해오던 요소가 갑자기 부족해지게 된 거고 갑자기 요소수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산업 전반에 지금 일시적인 석탄 생산과 공급망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짧다면은 한 달, 길면은 두세 달 이상 갈지도 모르는 중대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소수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요소는 크게 부족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수가 꼭 필요한 경유 화물차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멈출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이 공업용 요소의 수입 단가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미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또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 갈등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으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운동권 출신 가득한 문정부에서는 이제서야 민기적 이라는 척을 하면서 중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일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얘기가 언제적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농담이 아니라 현 정부 여당과 586 그런 행정부 정치인들의 총체적인 산업 전반의 이해도, 이 운동권 정치인들의 지식의 수준이 그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커뮤니티의 인재풀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정부가 일반인들 인터넷 커뮤니티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한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또 부각도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일을 겪어봐야 사람들이 정치를 왜 잘 골라야 되는지, 왜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구형 화물차들의 환경 규제를 좀 널널하게 완화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정부가 제때제때 어떤 수입 원료처를 좀 다변화를 해놓고 자기들이 제때 할 일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었겠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